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내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NBA 드래프트를 돌아보고 랩터스가 왜 스카티 반지를 뽑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NBA 드래프트도 성공리에 끝났는데요. 일단 점점 중요해지는 루키 스케일의 중요성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고, 또한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신인들의 잠재력이 역대급이라는 평가에 더 많은 주목이 쏠렸습니다. 탑3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1픽은 케이드 커닝햄이었고요. 2, 3픽은 각각 제일런 그린과 에반 모블리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4픽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만큼 픽업과 픽다운에 대했던 루머가 많았던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터리 픽 내에서의 큰 움직임은 없었고 아주 소소했던 픽업과 픽다운만 있었습니다. 한편 펠리컨스의 53번 픽을 2밀리언, 우리 돈으로 22억의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가 구매를 하고 행사를 했는데요. 2라운드 거의 끝자락 픽인데도 그 정도 가치라는 것을 보면 NBA 드래프트에 있어서 신인들의 가치, 그리고 픽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랩터스가 뽑았던 선수는 4픽, 스카티 반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제일런 석스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을 깨고 뽑았던 픽이었는데요. 랩터스 입장에서는 스카티 반지와의 워크아웃이 아주 만족스러웠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스카티 반지는 2001년생에 2m 6cm의 신장에 포인트 가드부터 파워포워드까지 수비를 맡을 수 있는 멀티포지션 재원입니다. 지난 시즌 ACC 신인왕 식스맨 서드팀을 수상을 했고요. 아직 슈팅은 부족한 편입니다. 한편 이어진 2라운드에서는 46번 픽으로 달라노 벤튼을 뽑았습니다. 99년생에 2m 6cm의 장신가드이며 토론토 출신인데요. 한편 달라노 벤튼은 토론토 랩터스가 지명한 첫 캐나다 선수라고 합니다. 이어진 47번 픽으로 데이빗 존슨을 뽑았습니다. 2001년생에 196cm의 준수한 3점슛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드래프트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선수가 막차로 랩터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요. 저스틴 샴페니입니다. 2001년생에 198cm의 포워드 자원이고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평균 18득점에 11.1리바운드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랩터스 드래프트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결국 센터는 채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랩터스 로스터에서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캔버치와 프레디 길레스피 이 두 선수뿐입니다. 따라서 FA를 영입하던가 추가 2way 계약을 통해서 센터 포지션이 반드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랩터스가 제럿 알렌, 라션 홈즈 등을 FA로 노리고 있다곤 하지만 결국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티 반지의 이야기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랩터스가 4픽으로 제일런 석스를 거르고 스카티 반지를 뽑았을 때 말 그대로 랩터스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곤자가 대학의 주전가드인 제일런 석스를 거르고 플로리다 대학의 식스맨인 스카티 반지를 뽑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 되겠죠. 그렇다면 랩터스가 그렇게 스카티 반지를 원했다면 픽다운을 해서라도 뽑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왜 픽다운도 하지 않고 4픽을 썼느냐, 이것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이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처음에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는데 나름 랩터스 주변 포럼의 글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고 이번 랩터스 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토론토 랩터스는 캐나다 팀 특성상 루키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선수들에게는 날씨도 춥고 세금도 비싸고 미국과 캐나다가 가깝다지만 어쨌거나 타양 생활이니까요. 하지만 스카티 반지는 토론토 랩터스의 선택에 한바구음을 그야말로 쥐었습니다. 또 스카티 반지의 장점은 연습벌레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드래프트가 된 다음 날에도 연습을 하고 랩터스 체육관에 찾아왔을 정도로 성실한 선수라고 알려졌습니다. 스카티 반지의 특성상 슈팅을 개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토론토 랩터스는 신인에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자기의 이름을 날리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을 묵묵하게 견뎌낼 수 있는 선수라는 랩터스의 내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스카티 반지의 가장 큰 약점은 슈팅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닉 널스 감독은 직접 워크아웃을 통해서 본 결과 조그만한 부분만 고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면서 이 슈팅에 대해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토론토 랩터스는 스카티 반지를 10대 후반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눈여겨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카티 반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 워크아웃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보기엔 석스가 훨씬 더 나은 선수일 수도 있지만 몇 년간 데이터를 보고 직접 본 토론토 랩터스의 선택 한번 믿어보고자 합니다. 카더라 통신이지만 제일런 석스는 랩터스에서 워크아웃 결과가 정말 나빴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슈팅이 너무 안 들어가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랩터스가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보자라고 했고 그 다음날에도 결과가 나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랩터스는 픽다운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6번 픽을 가지고 있었던 오클라호마 시티 역시 스카티 반지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픽다운 거래를 하면 그대로 반지를 놓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랜도 매직 같은 경우에는 스카티 반지나 제일런 석스 이 두 선수 중 남는 선수를 어쨌거나 픽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랩터스와 픽 순위를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랩터스가 픽다운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드래프트는 끝났고 어쨌거나 우리가 뽑은 선수는 스카티 반지이기 때문에 반지의 장점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반지는 리그에서도 귀한 멀티 포지션 디펜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 가드부터 파워포워드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러, 포인트 가드로서의 재능 역시 겸비하고 있고요. 약점인 슛만 고쳐진다면 랩터스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슛이 개선되기까지에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워크 에틱 등은 당장 팀에 기여 가능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마사이 유지리, 닉 널스, 샘 프레스티 등 NBA에서도 날고 긴다는 명장들과 명단장들이 택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믿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스카티 반지를 드래프트함으로써 랩터스는 이번 FA 시장에서 이른바 꽃놀이패를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카티 반지가 단순한 포워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카티 반지는 포워드만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가드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따라서 랩터스의 다양한 라인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트레이드 시장에 있어서 랩터스를 가장 괴롭혔던 게 카일 라우리 트레이드 루머였습니다. 라우리가 팀을 떠날 것이라고 거의 확정적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랩터스는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카티 반지가 합류함으로써 카일 라우리가 있어도 랩터스에게는 크게 중첩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랩터스가 라우리를 원하는 팀과 있을 때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파스칼 시아캄 역시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선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아캄 트레이드 문의를 들어보는 등 FA 시장에서 다양한 옵션을 랩터스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